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리더 김준원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재 육성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손꼽히는데요. 전라남도 역시 도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요. 오늘 글로컬 리더에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범희승 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와 함께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희승입니다. 저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좀 제목이 길어서 저희가 전남인평원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전남인평원은 4개 기관이 모여서 된 기관입니다. 우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요. 17년 전에 전남인재육성재단이라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전남학숙이 합해져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즉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이즈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라이즈 센터가 합류해서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역사가 깊고 중요한 게 이제 장학 사업인데요. 이 장학 사업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교육청에서 다 하는데 무슨 또 다른 기관이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은 초, 중, 고 정규 수업을 이제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외의 이제 기관 또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사각지대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또 이제 제때 교육을 못 받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만학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예 이제 한글을 못 깨치신 분들은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한글을 또 이렇게 학습하게 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계속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저희들 이야기하는데요. 그 평생학습은 저희가 지원하고 최근에 이제 대학을 또 지원하는 업무가 있어서 그런 업무들이 다 저희 전남인평원의 임무에 해당되겠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년이 금방 지났네요. 전남인평원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게 참 우리 지역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그런 이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남도는 지역 소멸이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고령화도 굉장히 이제 비율이 높아서 걱정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청년들은 되게 수도권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 지역의 이제 인구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또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그 라이즈 사업이 지역 대학의 그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 잡게 하기를 그런 것을 이제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까지 이제 맡아서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반 그런 직업이 아니고 지역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굉장히 그 소명 또는 사명이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하여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의대를 졸업하시고 내과 해과학 전문의로 화순 전남대 병원장부터 아시아 오세아니아 해과학 생물학회 회장까지 역임하셨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오시게 된 그 배경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로 평생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또는 이제 의과대학 전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를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가장 이제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참 지역에, 서울로 안 가고 지역에 남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이제 같은 활동을 하면서 그 전남 지역의 초, 중, 고등학생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과학 교실 이런 활동도 많이 했어요. 또 아무래도 의과대학 교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찾아다니면서 또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이런 데서 그 건강교육 또는 치매 예방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 또는 노년까지 그 평생 학습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지난 한 15년간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저희 이제 분야에서 의학자로서 아시아 지역의 그 저희 전공자들 또는 관련 인력들에 대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도 가보고 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저희 이제 지역에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교육 사업을 또 글로벌화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결국 이렇게 이제 맡았는데, 전남 인평을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에 도전해서 다행히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의학자에서 교육진흥원의 리더로 오시면서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리더십 철학은 무엇인지요? 저 이제 리더십은 결국은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 내느냐가 이제 키워드여서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느냐로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쭉 학생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미래 인재로 키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인재를 키우는 사람이 인재가 돼야 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남 인평원장 취임하자마자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인재를 키우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인재를 통해서 전남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제 리더십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평원의 가장 중심 사업은 당연히 그 전남의 인재 육성 사업에 있을 텐데요. 그 전남 인평원만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전라남도 또 전남 인평원만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인재 육성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 5년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쭉 진행해 왔던 게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의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여 명의 인재를 이제 육성해 냈는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중간중간 보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쭉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이제 5년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시즌 2를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준비를 거쳐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도민이라면 이게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일맥상통 쭉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지역의 그 교육하는 기관이 이제 대학으로부터 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읍면동에 가면 이제 평생학습 그런 센터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횡으로도 쭉 연결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낸 게 인재육성 고속도로라는 이제 이름의 사업인데요. 저희 이제 김영록 지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까는 데는 정말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인재를 이렇게 육성하는 그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100억도 안 쓴다는 게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자 대체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이제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그니처가 됐고요. 앞으로 그 사업 잘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나 대학, 정부 기관들과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평원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 협력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이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책 제목에 그걸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이긴 한데요. 이 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많은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도청에서도 당연히 이제 교육 사업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교육청이 중요하겠죠. 또 대학들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유관 이제 연구 단체들 또 이런 또 이제 출연연들 이런 분들도 결국은 또 이제 그 노동부 관련 이런 기관들도 직업 훈련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같이 해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한 예만 몇 개 들어보면 저희가 과학 영재를 키워야 우리나라 이제 산업에 또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뽑아가지고 이제 그 정규 시간에는 안 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 또는 이제 방학 때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 실험 실습 기자재를 학교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 영재교육원에 부탁을 해서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실험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준 높은 교육을 해주시죠. 또 예능 영재도 그렇습니다. 예능 영재도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문 시설이 이제 학교마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술고등학교하고 협력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하는데도 교육청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활동들을 다른 기관하고 같이 굉장히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부 라이즈 사업이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임평원은 지난 2023년 7월에 전라남도 라이즈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라이즈 그 사업 센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대학은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왔고 교육청은 초중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육부 이제 지원 사업 중에서 그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예산을 이제 교육부로부터 광역 지자체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대학에 있는 지원은 이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하게 됐는데 그 전라남도 같으면 그 이제 사업을 하는 센터를 라이즈 센터라고 했고요. 그 라이즈 센터를 저희 전남 임평원 산하에 이제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즈 센터에 지금 이제 13명의 직원이 이제 새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부를 꾸려서 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시범 사업도 해보고 대학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전라남도하고 당연히 같이 협의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2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하나 하면서 그 각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 또 기획처장님들, 산학협력 단장님들 다 모셔서 하나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40여 번 간담회를 하면서 대학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지자체에서는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기를 거쳤습니다. 또 이런 이제 논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또 협의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제를 좀 이제 도출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 2월 달에 이제 최종 사업 계획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공모를 했죠. 그래서 지난달에 1차로 이제 548억 원 예산 가지고 45개 과제를 이제 수행할 대학들을 다 선정했고요. 그 각 대학하고 지금은 이제 협약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하고 내일 또 제2차로 이제 82억 원 정도의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7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총 630억 원의 이제 52개 과제를 이제 선정하게 되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순조롭게 시작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인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 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이제 전라남도는 아무래도 그 지역 소멸이 이제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대학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또는 시군 동반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이제 과제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해봤던 게 외국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꽤 많은데 전남 같으면 노동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남에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잘 이제 생활하게 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또 우리 이제 고령화 이제 비율이 높아서 노년 인구가 많은데 그분들의 웰 에이징, 노년을 어떻게 잘 지내실 수 있을까? 또 학생들이 이 지역에 남으려면 어떤 시설이나 정주 환경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고민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또 우리 이제 지역만의 전라남도만의 이제 필요한 산업들이 있거든요. 기반 산업이라고 하면 조선, 또 철강, 또 석유화학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또 미래에 우리가 이제 꼭 발전시키고 싶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또 그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강한 이제 농수 산업, 또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그 동안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이제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대학과 지자체가 이제 원 팀이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서 또 대학이 앞장서서 미리 이렇게 그 해결 방안을 발굴하기도 하고 연구도 깊이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의 차별화된 우리의 이제 그 시그니처는 동반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5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될 사업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남도 우리 인재 육성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 사업이 인재 육성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인재 육성 고속도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니까 그 고속도로를 지난 이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건설은 했다고 하는데 그 각 도로를 또 연결하고 이제 신호 체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완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인제육성 고속도로 사업이 이제 제대로 시작돼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쭉 고속도로다 보니까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직업 전선에 나와 있는 산업 인재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산업 인재들도 글로벌 연수를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 가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보고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자기 산업 분야에 이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산업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평생학습 같은 게 이제 대학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했는데 대학과 시군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제 도로도 건설해서 잘 이렇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볼 요량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이제 아주 길지 않은 이제 시간이겠지만 제가 임기 동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연결 작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방금 뭐 대학과 읍면동을 연결하는 학습 체계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라이즈 사업이 대학에서 하고 저희 평생교육 사업은 이제 그동안에 지자체와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했던 일인데 이게 결국은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연결해 낼 수 있을까? 또 이제 저희들이 인재 육성을 하는데 초중 고등학생들 이렇게 쭉 키워가지고 또 대학으로 연결하고 대학원으로 연결하고 이 중에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은 해외 명문 대학으로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단위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연결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종횡으로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마 임평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다짐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래도 제 인생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 인생관 딱 이제 세 글자인데요. 사무사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이제 논어에서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다. 사무사가 이제 삿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는 삿되지 않은 생각,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생각 또는 바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교육과 또는 예술 이런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 삿되지 않은 생각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기관에서 와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인재가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느냐. 똑똑한 인재만이 중요한 게 아니겠다. 이 지역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이 있는 인재로 우리 지역에 키워야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그런 인격이 갖춰진 그런 리더를 또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을 통해 전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재육성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물론 전라남도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인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성공과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범희승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